네, 오늘은 알트코인이 제시하는 이상과 허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바이낸스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이게 수많은 페이지 중에 이제 보면 1페이지밖에 캡처를 안 했어요. 다 1페이지도 사실 한 3분의 2밖에 캡처를 안 했는데, 어쨌든 뭐 바이낸스가 됐든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어떤 코인 거래소에 가보면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쭉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만 한 대략 한 2,000개가 넘는 종류의 코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저마다 굉장히 멋진 이상들을 제시합니다. 뭐 우리는 뭐 게임에 쓰이는 거다, 뭐 물류를 이동하는 데 쓰인다, 뭐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쓰인다, 데이터를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뭘 저장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에 쓰인다 등등등.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료에 쓰인다든지.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이 코인들이 주장하는 이 멋진 이상이 왜 허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해요. 제가 그 첫 다섯 강의, 이번 다섯 번째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때 여러분께 정리를 드렸는데, 블록체인은 결국 분산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은 그 기록을 위조할 수 있으니까, 여러 명 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게 100명 있으면 51명이 기록을 바꿔야지 바꿔지니까, 그 기록은 굉장히 잘 안 변하는 불변의 기록이다.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분산 장부예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면 그 기록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분산 장부를 몇 분에 한 번씩 쓰느냐가 이제 블록체인마다 다른데,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이는 이 블록에 10분 동안에 있었던 거래들이 요 블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텍스트 파일로 들어가 있죠. A가 B한테 얼마를 보냈다, 뭐 C가 D한테 얼마를 보냈다,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근데 요 10분 동안에 쓸 수 있는 블록의 크기가 그러니까 10분 동안 쓸 수 있는 거래 양의 그 양이 1MB 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나이를 좀 알 수 있는데, 워드 파일 같은 데 보면 저장 버튼으로 쓰이는 이 플로피 디스크 있죠. 예, 플로피 디스크가 대충 1M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텍스트 파일이나 한글 파일 같은 문서 파일을 주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다녔다고 해요. 들고 다녔다고. 예, 당연히 요즘같이 동영상 이런 건 당연히 담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 10분 동안 쓸 수 있는 거래량이 1MB만큼의 텍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죠. 여러분들 맨날 동영상 하나만 해도 1기가 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1초에 많아봤자 한 7개 정도의 거래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10분 동안 한 블록이 쓰이니까 한 블록당 저장할 수 있는 거래량이 몇 개가 되냐 보면은 한 2,000개, 3,000개, 4,000개 정도 최대한 4,000개 정도의 거래를 한 블록당, 그러니까 4,000개 정도의 거래를 10분당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죠.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이런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1,700개 정도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1초에 7개를 거래하는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비트코인 너무 적죠, 비자에 비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비트코인이 뭐 전 세계에서 쓰이는 돈이 되고 뭐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화폐가 된다고 했는데, 뭐 그게 네 주장인데 1초에 7건의 거래밖에 못하면은 돈으로 쓰기는커녕 뭐 애물단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더 늘려보자. 블록 사이즈를 늘려보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얘는 블록 사이즈 워도 전쟁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는 처음에 이제 블록당 크기를 8MB로 8배 늘려서 최종적으로 32MB짜리 블록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 10분당 거래를 한 번씩 쓰는데, 그럼 10분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한 13만 개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게 늘어나게 돼요. 32개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또 비트코인의 아류가 나와서 블록 사이즈 하나당 128MB를 하겠다. 한 블록당. 그러면은 10분당 5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쓰이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등등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는 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등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산 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라는 거예요. 이 장부의 크기가 사이즈가 아까 비트코인은 1MB, 비트코인 캐시는 32MB,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128MB. 그러니까 10분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양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8배 혹은 32배 많고 사토시 비전은 100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장부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 장부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10분의 1MB 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해서 1년까지 얼마나 이 비트코인의 그 장부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대충 한 50기가 정도 나와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 다 합해봤자 한 500기가 밖에 안 됩니다. 네. 최대 블록 사이즈가 1MB니까 매번 블록 사이즈가 1MB가 아니라 1MB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0.5MB짜리 블록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최대 52GB 정도 곱하기 13년을 하면은 2009년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장부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장부가 에 써있는 거래량의 총합이 683기가밖에 안 돼요. 다 합해봤자. 여러분 요즘 그 갖고 다니는 그 1테라짜리 SSD 뭐 그런 카드 많잖아요. 그런 뭐라 그러지? 하드? 예, 그런 거 1테라짜리에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전체 장부의 크기는 약 400기가가 살짝 안 됩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는 어떨까요? 32메가였죠, 한 블록의 크기가. 그러면은 대충 10년에, 그러니까 아까 비트코인이 500기가였고 이것보다 32배가 높으니까 10년 동안의 비트코인 캐시가 필요로 하는 그 저장 공간은 6.4TB가 됩니다. 비트코인 뭐 사토시 비전은 이것보다 4배니까 대충 25TB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큰 블록 사이즈를 갖는 코인들, 블록체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아까 비트코인 400기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전체 거래 기록을 저장하려는 사람들은 저장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뭐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풀 노드, 그러니까 전체 10,000개 이상의 전체 비트코인 거래 장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뭐 5만 개 이상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확실히 15,000개 이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저 캐시처럼 10년 동안 대충 한 6.4TB면은 과연 10,000명이나 이 장부를 저장을 할까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처럼 128배면 10년에 한 25TB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25테라나 자기 용량을 써가지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코인의 블록체인에 장부를 저장을 하는데 굳이 기여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인데 이 장부가 퍼져나가려면은 이 장부가 퍼져나가기 굉장히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버리면은 장부가 여러 개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즉 분산 장부는 신뢰에 몰빵하기 위해서 효율을 진짜 개나 줘버린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처리를 할까요? 왜냐면 비자 회사에서 모든 처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쟤네는 장부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A가 B한테 10,000원 줬다는 거를 비자 같은 경우는 비자 한 명만 A가 B한테 10,000원 줬다 이렇게 쓰면 그만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00명, 15,000명 혹은 5만 명의 사람들이 A가 B한테 5만원 줬다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10,000번이나 쓰고 있냐고. 굉장히 진짜 효율이 진짜 개 구대기인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 구글 검색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블록체인이 이제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뭐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자. 블록체인 게임으로 유명한 뭐 무슨 게임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다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되어서 온갖 멋진 일들을 하겠다는 이상을 제시하는 블록체인들이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자, 봐봐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봐봐요. 부동산 계약서를 구글에 쳐보면 이만큼 필요하다고 나와요.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어쩌고저쩌고 쭉. 계약서 원본만 제가 찾아봤어요. 계약서 원본, 뭐 자동차 같은 거 계약서 원본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보면 온갖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거 한 장이 아니라 자동차 계약서만 해도 뭐 몇 장 되니까, 부동산 더 많겠죠. 네. 이 많은 내용들이 텍스트로 들어가려면은, 아까 말한 그 블록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거, 혹은 뭐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 뭐 저런 온갖 종류의 이상을 제시하는 블록체인들의 한 블록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저 많은 데이터가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저장된 이 장부를 도대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그 장부를 저장하려고 할까요? 한 장부가 막 1테라만 1테라, 10테라, 100테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저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산 장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 봐봐요. 블록체인 A라는 블록체인은 3명이 장부를 쓰고 있고, B는 6명이 장부를 쓰고 있고, C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8명이 장부를 쓰고 있으면은 이 중에서 장부가 변절될 확률이 뭐가 제일 낮을까요? 당연히 C가 제일 낮겠죠. A는 2사람만 내가 돈을 먹여도 장부를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줄 거고, B는 4사람한테 먹여야 장부를 유리하게 바꿔줄 거고, C는 5명한테는 먹여야지 그 장부를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줄 테니까. 이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이 장부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굉장히 그 신뢰에 중요하고, 그 신뢰를 버릴 거면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걸 똑같이 8번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부동산 거래 플랫폼 뭐 건강 데이터 저장하는 플랫폼 뭐 게임을 어쩌고 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 여러분 구글, 네이버, 카카오, 삼성,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안 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부동산 이런 거 나오면은 믿고 쓰지 않을까요? 카카오 못 믿어요, 여러분? 카카오 믿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대기업들은 빅테크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세다 한들 응?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은 다 각자만의 장부를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장부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보다 무조건 효율적이에요. 무슨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나와서 이 플랫폼을 전체 그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적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거 관리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 장부 다운받아서 직접 장부 돌리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건강 데이터 뭐 플랫폼 좋아요. 근데 이 건강 데이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 저장하지 않잖아요. 남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면은.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자기들 장부 하나 저장하겠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백업 몇 개 해놓고, 뭐 이거 암호화 잘 해놓고, 무슨 방화벽 설치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이 그럼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고 장부를 조작할까봐 걱정이세요?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부동산에 뭐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여러분 게 아니라 닥터 인베스트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꿀까봐 걱정이 되세요? 안 그렇잖아요. 카카오 잘 쓰잖아요. 네이버, 삼성 잘 쓰고 애플, 구글 잘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빅테크들은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웬만한 이런 괜찮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웹 3.0의 의미 저도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냐 이러실까봐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요. 리니지가 이제 게임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다고 유명한데, 리니지에서 뭐 1억짜리 뭐 집행검이 있는데, 이 집행검을 뭐 대법원 판례가 결국에는 이 집행검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1억을 주고 집행검을 만들었는데, 어떤 게임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 아이템이 결국 A라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이 리니지 게임사의 소유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 다 블록체인에 써가지고 진정한 그 유저의 소유로 만들자 뭐 이런 게 웹 3.0이 이제 주장하는 반대. 혹은 이런 거 뭐 아까 말한 이런 빅테크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떤 플랫폼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서 플랫폼을 독점해가지고 거기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뭘 맘대로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뭐 올라간 뭐 그런 뭐냐 저 어플 같은 것들 앱스토어에 올리면 애플한테 뭐 30%인가 그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관세처럼 내야 되잖아요. 애플이 10%에서 30%로 올리면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어플 만든 사람들이 다 애플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겠다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웹 3.0인데, 이런 빅테크들의 이런 중앙화를 막을 수 있는 안티 빅테크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결국 블록체인이냐 반독점법이냐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빅테크들 다 합쳐봤자 정부가 훨씬 세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 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분산장부라는 컨셉으로 나온 블록체인이 과연 정말 효율적인 빅테크들에 대한 대항마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장부가 분산화되지 않은 거라면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엄청 비효율적이고, 사실 그냥 이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잘 받으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부동산, 뭐 게임, 뭐 의료 정보 이런 것들 다 이분들이 하시면 돼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삼성, 애플이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세금 내는 정부가 이 사람들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의료 기록 바꾸지 않을 거다, 내 뭐 부동산 기록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는 사람들이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해서 못 믿는 것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뭐야? 돈.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은 찍어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들이 다 원하는 그런 이상들 다 구글, 카카오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구글, 카카오가 돈 만들 수 있어요? 돈 만들면 정부에서 당장 난리칠걸요? 그리고 구글, 카카오가 돈을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들 그 돈 믿고 쓰실 건가요? 가령 뭐 구글 코인이란 걸 만들었어. 전 세계가 구글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한대요. 1 구글 코인이 있고 뭐 한 사람당 일단 1 구글 코인씩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글이 뭐 한 1000 구글 코인쯤 다시 찍어내가지고 자기들이 갖는다고 하면은 어떡해요? 못 막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에 돈 말고 블록체인의 좋은 쓰임처를 우리가 인류가 찾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생각엔 없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스피 시장에 투입된 개인 자금 중에 절반이 넘는 6조가량이 삼성전자를 사는데 쓰였다. 여러분들 다 대장주 사시잖아요. 나스닥 보면은 많이 산 거 보니까 뭐 다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많이 사셨어요, 다들. 왜 다 대장주 많이 사면서 주식은 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왜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이 결국에 코스피 한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 다 수익률 좋았잖아요. 근데 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안 사고 딴 거 사세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제시하는 허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데 결국에 블록체인이 뭔지 그 가장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분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저는 다 엄청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인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